안녕하십니까. 토TV 인사드립니다. 공동주택 초보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하겠습니다. 4월달은 지난달하고 연이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세, 법인에 따른 법인소득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에 납부를 해야 돼요. 지금쯤 여러분 팝업창에 다 뜰 텐데요. 어디서 들어가느냐? 계정식, 전표입력 계정식 아래 계정식 밑에 전표입력 수익사업이란 폴더가 있습니다. 그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것이 화면이 팝업이 떠요. 자, 그러면 2020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라고 이제 영상이 뜨죠. 그러면 이게 내용을 뜰 때 여러분 요거 내용도 보고 요 밑에 있는 것도 확인하시는 것도 맞는데 한번 내용을 좀 찬찬히 보실 필요는 있어요. 법인세 신고 내용을 기준하여 지방세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가? 세무주치가. 2021년 4월 26일까지 신고서로 적어도 확인하시고 4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단지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이 있는 거죠.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세 신고서, 선납주민세, 법인세 신고서, 납부고지서 이거 모두 하나씩 클릭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 있었던 수익사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단기순이익 어쨌든 수익사업에서 있었던 것에 대한 어쨌든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죠? 그 법인에 따른 수익이 아닌 것들을 뺀, 뭐 부가세 대급금 하는 건 솔직히 아파트는 그게 많진 않아서 대급금 뺀 나머지 그거를 수익으로 인정받고 그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그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지난달에 납부했어요. 그죠? 납부했죠. 그리고 납부했으면 그 법인세 과세 표준의 또 10%가 법인 지방세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요거 지방세 신고서 누르고 선납주민세, 법인세 신고서, 납부고지서 출력하는데 제가 캡처로 떠온 거는 지방세 신고서 하고요. 납부고지서만 띄웠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모두 확인해야 된다. 참고로 우리가 은행에서 장기순 충당금이나 예금을 만기했을 때는 이미 선납, 먼저 납부한 은행에서 원천징수 당한 선납 법인세와 선납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선납, 먼저 납부한 지방세와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법인소득세나 법인지방세일 때 선납 부분은 둘 다 각각 떼요. 떼고 난 나머지 갖고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데 지방세 신고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방세 신고서 자 일단은 지울 건 지우고 사업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여기 있는 내용은 그렇게 뭐 여러분들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데 큰 모른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회계 담당자로서 이걸 출력해서 그냥 드리는 것보단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그분에 대한 값어치를 본인이 증거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출력해놓고 몰라요. 원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입주민 민원으로서 가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또박또박 얘기하면 아, 이 사람 일 잘하는구나 알지. 참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는 사람하고 누가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업연도 만약에 대표님한테 보고할 거 상상하세요. 플랜을 짜는 거죠. 아니 무슨 주임 경리주임님 이거 뭐야 나 볼 줄 몰라. 그러면 회장님 2020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가 아파트 관리 외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법인으로 생각해서 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사람도 자연인도 세금을 내는데 하물며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연인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인격을 부여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있었던 우리 기타 법인으로 그죠? 비영리 법인에 그 외로 해당된 거, 요 주식 같은 거는 우리 일자 상관이 없고 우리 장부 전산함만 상관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부예요. 이거에 대한 소득세가 수익 금액이 2,1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100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서 그 세금률을 곱한 것이 과세 표준 금액이에요.
과세 표준에 이거는 뭐예요? 과세 표준의 10%. 그러면 1,031813이 바로 법인세를 지난달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법인소득세 또 10%가 법인지방세인데, 그래서 이 금액에서 얼마예요? 0.01% 이거예요. 103,181이 표준산출세액, 즉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거죠. 그리고 기존에 납부한 세액 58,020원은 이미 은행에서 이자를 납부할 때 먼저 납부한 게 있어서 빼고 나머지 45,160원만 납부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45,16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됐고, 그리고 법인은 했으면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죠. 지방세 신고서 봤으면 선납주민세가 바로 뭐예요? 은행에 납부한 내역들이 건건이 어디 은행 얼마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거기 있는 지방세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도 출력하시면 나오죠. 이건 굳이 제가 출력을 안 했습니다. 법인세 신고서는 지난달에 2021년 3월 30일에 신고한 우리 법인세 신고서를 한 번 더 봐서 이 신고서의 금액과 지방세 신고서에 있는 과세표준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죠. 납부고지서를 출력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과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 얘는 똑같습니다. 은행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보관용은 똑같아요. 한번 보면 납부액은 45,160원 기억나시죠? 아까 방금 좀 했던 거. 이걸 납부하는데 납부기간은 4월 30일까지. 그리고 기납부세 기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납부한서 58,020원.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건 뭐였어요? 실제 지방소득세 총액인 거죠. 이거 103,181 이해 가셨죠? 얘하고 얘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 것만 좀 다르죠. 이거는 시군구 보관용 실제 세금을 징수하는 쪽은 요거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형,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법인세 기속기간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똑같은데 요것만 틀리죠. 법인세 결정, 경정 또는 수정신고. 얘는 납부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결정이나 경정이나 수정신고하면 요것도 표기를 해야 되니까 언제 신고했는지. 납부금액은 45,160원. 똑같아요. 45,160원, 45,160원. 그리고 기납부세액도 여기는 쓰면 좋겠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은 뭐예요? 과세표준. 납부할 소득세였죠. 그죠? 그거의 10%가 과세표준의 10%가 법인세였죠. 그 법인세 10%에 또 10%가 지방소득세였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이 금액에서 얘를 빼면 아 이게 바로 기납부세이겠구나 라고 시군구는 알아본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납부 번호도 이렇게 출력은 했는데 얘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제가 가렸습니다. 그럼 얘는 됐고 이렇게 해서 이게 네 가지를 다 확인하시고요. 기한을 올려서 4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금액 계산 방법은 팝업 창하면 여기 계산이 되어서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지방세 신고서가 똑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참고로 예를 더 출력해서 기한 올릴 때 첨부하시면 회장님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쉽겠죠. 우리도 설명할 때 자료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있어 보이니까 출력하셔도 되고요. 전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요거 납부금의 계산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다 출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확인 방법만 보시면 돼요. 얘를 누르시면 좀 확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납부금의 확인 방법은 얘는 팝업창에 뜨면 인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수익금의 이자 수입, 그죠? 그 다음에 고유 목적 사업 적립금 넣고 나머지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고요. 이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1%죠. 결국엔 뭐예요? 과세, 법인소득세의 10%가 바로 1%잖아요. 103,181이란 거죠. 그래서 기납부세 58,020원 뺀 나머지만 납부한다 이거죠. 전표 처리 방법으로 누르면 여기 방법이 나와요. 연말에 2020년 12월 31일 가결선 전표를 넣었으면 이렇게 들어간 거죠. 미지급 법인세 마저 납부하고 예금을 상계 처리해서 끝나요. 그죠? 이미 끝나요. 얘는 끝나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입력하지 만약 않았다. 그러면 요거 눌렀을 때 잠깐 법인세 비용이 아까 103,180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가결산 전표는 법인세 비용을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당해연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2020년도에 대한 법인세기 때문에 2020년도에 대한 비용 처리를 가결산을 넣은 거죠. 근데 그거를 전표를 안 넣었어요. 그렇다고 납부 안 할 거예요? 납부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당해년도, 전년도 거긴 하지만 당해연도 법인세 비용으로 어쩔 수 없이 집어넣고 예금을 줄이고 선납 주빈세 상계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금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하면 세무회계사님이 안 좋아하세요.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결산 전표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죠. 합계전의 시산표에 2020년 12월 31일 들어가서 법인세 비용이 있으면 더블클릭해서 법인세에 대한 비용을 가결산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죠? 법인소득세, 법인지방세를 법인세 비용으로 연말에 2020년 12월 31일자로 가결산 전표를 넣었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법인세 비용 자체는 없다. 그러면 가결산 전표를 안 넣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표가 가결산 넣었는지, 가결산 넣었으면 당연히 그냥 법인세 비용으로 미리 해놓은 걸 있기 때문에 미지급 법인세 상기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제 영상을 기존 근로자만 보는 게 아니라 입사 예정자도 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 아파트에 수익사업하고 있는 단지들은 세무주치 통해서 올라온 자료를 이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수익사업 안 한다. 혹은 나는 아직 취업을 안 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카페에서 자료를 올려두겠으니까 카페 오셔서 출력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환급전표 입력 안내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여러분 자료를 출력하시고요. 참고로 저희 카페는 남성은 안 됩니다. 여성분으로 격리나 서무 또는 입사 지원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오랫동안 같이 호흡하실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분위기 좋은 카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잠깐 가기 전에 뭐 하시는 거 있지 않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알차다 싶으면 주변에 많이 공유로 널리 부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굿밤 되세요.